네, 이번에는 포럼 발표자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분들이 여러 질문들을 궁금한 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전 참여조사 때 받았던 질문들과 또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한번 현장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참여조사 때 받았던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발표자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정치외교학과의 정민섭 학생의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교육 등 미래 사회의 모습이 이전과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또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화여대 한유경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역량, 핵심 역량을 키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6C를 이야기 드렸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많은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개념적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AI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컴퓨팅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비판적인 사고. 사실 이런 능력 6C는 크게 보면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6C는 각 대학마다 그 대학의 미션이 있고 그 총장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고요. 거기서 미래 인재상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인재상이 정해지면서 거기에서 핵심 역량이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 혹시 아실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연세대 인재상은 공동체 정신을 지닌 혁신적 리더이고요. 그 핵심 역량은 비판적 사고력, 소통과 협업, 창조적 상상력, 융합적 사고력, 시민 참여의식, 섬김과 기여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이 역량들은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에서 지금 혁신 지원 사업에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인재상을 키워내고 핵심 역량이 성과가 달성이 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사업이 지금 혁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6C는 각 대학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6C가 모든 대학이 공통적이라면 우리가 많은 대학이 있을 필요가 없죠. 각 대학에 고유한 이념들이 있고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 대학에서 달리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통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핵심 역량은 사실 OECD가 2000년부터 이미 연구를 해서 많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학과의 유다영 학생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무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와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몰입도나 프로그램의 질의 차이가 있나 또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시는 창업지원단 김영태 교수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학생들의 몰입도를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는 저희들 이제 학교에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 없는 하지만 비대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으로 우리가 그 연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콘텐츠를 준비를 잘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더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설사 뭐 비대면이기 때문에 비디오 꺼놓고 뭐 다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스로 교육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콘텐츠의 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일부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연사를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 생태계의 그 실제를 운영하시는 대표분들이나 아니면 그 글로벌 지역 전문가, 그다음에 산업 전문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몰입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그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에 조금 더 참여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제언을 해주시면 많은 교육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아마도 제가 문과대학의 최민경 연구원님께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불어불문학과의 조혜인 학생의 질문입니다. 오늘 포럼을 하고 있는 학술정보관 시설도 그렇고 발표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연세대학교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또는 학교 직원분들의 경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디지털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참 궁금하네요. 예. 네, 조혜인 학생 이름이 굉장히 익네요. 저희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함께했던 친구인데요. 잘 안 들리나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학술정보원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출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제 공간을 사실상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울 뿐인데요. 사실 저희가 인용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1차년도에 이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플립 러닝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해왔는데요. 근데 강의실은 환경 개선이 되었는데 교육 프로그램도 잘 운영할 준비가 되었는데 학생분들과 이제 강의실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오는 이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시행하면서 또 장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비대면과 대면이 크게 차이가 없이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대면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의 몰입도를 이제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비대면으로 시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참여 학생 수에 조금은 제한을 뒀습니다. 저희가 30명에서 50명이 넘어가면 사실상 이제 진행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피드백을 주기에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50명 이내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작은 팁이라면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이제 카메라를 가급적 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강의자분들도 학생들의 이제 반응을 살피면서 본인의 강의 속도라든지 난도를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진행이 된다면 학생들도 훨씬 더 이제 강의에 몰입할 수 있고 또 좋은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계속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신문의 허정윤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질문 내용을 제가 미리 보니까 김영수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읽어보면요. 당장 내년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신종플루 등의 바이러스도 초반에는 크게 유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 백신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잦아드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번 코로나19 감염병도 마찬가지로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면 전염병 추세가 잡힐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언택트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까요? 비대면 교육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이거 역시도 뭐 워낙 큰 질문인데 아마 이제 이미 그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분들이 뭐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뭐 다른 그 여건이 가능한 노력하는 대학들은 이미 이걸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학술정보관 이런 공간도 그렇고요. 오늘 이런 혁신 사업에 진행하는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뭐 좀 많은 시간을 썼지만은 새로운 리얼리티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사실상 학생분들은 코로나 이후를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이 우리가 이제 뭐 그러면 전문가들이 뭐 백신도 개발하고 그렇게 뭐 그런 끝이 있겠죠.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리얼리티는 계속 확장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더 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언택트 교육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대학에서도 이 언택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좀 고민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전에 접수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현장 질문을 한두 개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손 들고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예. 누구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3학년 이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코로나의 장기화가 지금 예상되고 또 진행 중인 현재 비대면 교육 역시도 장기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디지털 기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비대면 교육 부분에서도 분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연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비대면 교육과 관련해 디지털 기반 교육의 혁신의 기대 효과는 어느 분야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지가 궁금하고, 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어떤 측면에서 대학 교육의 성과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질문 아마 첫 번째 기조 강연을 해주신 한유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답변. 네, 네, 아주 심오한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제가 아마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뭐 잠깐 다룬 적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비대면 수업을 이제 전격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좀 질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반면에, 사실은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가 세계에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술 혁신 IT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세계 수준에 있는데, 학교 교육, 특히 뭐 대학을 포함해서 교육에서는 그것의 활용이 굉장히 미미했었어요, 그동안. 그냥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이제 사실은 대부분 고수했다 보면 되는데, 사실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도 뭐 열흘 전에 이제 발표했다시피 AI를 비롯한 이런 빅데이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랄까, 또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또 진로 탐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그런 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별화된 지원 체제가 구축이 될 것이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별화된 지원 체계, 대학에 또 많은 고민을 던져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아볼까요? 한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시스템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홍승환 학생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이 전면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작년과 달리 오프라인 활동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인턴십과 같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또 학생 간 그룹 활동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강연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저희 학생들의 입장에서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 활동 인턴십과 관련된 질문이네요. 아무래도 가장 밀접한 창업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김영태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은 물론 창업지원단에서도 하지만 경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학생 입장에서는 아마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발표 슬라이드에서 봤을 때도 작년 겨울에 처음 시작했을 때 대비하면 올해 그 겨울의 규모는 약 한 3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관계 기관들도 좀 더 확대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인턴십을 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는 기업의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에서는 때로는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비대면이 점점 증가되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나의 그 전공과 그 교양에 대한 부분을 역량을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개인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떨어지고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그 혜택이 좀 돌아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별로 본인의 진로와 현재 자기의 전공과 그다음에 자기의 그 좀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혹은 주변에서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대면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 그랬을 때는 뭐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창업에 관련되면 창업 지원단에 와서 멘토링 하셔도 좋고 진로 같은 경우는 경력개발센터 가서 상담을 하시면 충분히 그 설계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참여도 중요하고 학교의 다양한 노력도 동시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조강연에서 한유경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기도 했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비대면과 관련해서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대학의 혁신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의 성과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고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한유경 교수님 오늘 종합토론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사실 대학 혁신 성과 포럼이다 보니까 성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성과는 사실 성과 지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대학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참여 학생 수라든지 비대면이 아닌 대면 참여 학생 수로 이제 성과를 만약 지표를 제시를 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적절치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줌이나 대면으로 참여를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성과 지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입이나 과정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산출이나 결과 지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키워졌는가를 예를 들면 측정하고 그걸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게 꼭 우리가 이제 수업도 지금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컴퓨터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실 기본적으로 오히려 더 잘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입증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성과로 우리가 제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한테 예. 하나 더 저가 질문을. 아, 네. 아니 그 성과 지표 관련해서 네, 네. 아까 되는데 학생들이 네. 좀 학생들이 지금 이제 이런 줌 환경 이런 것도 다 뭐 교수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기업에서 쓰던 것들이 뭐 제가 아까 이게 조금 다르게 비유했지만 주님이 나신 대로 임하셔서 쓸 수 있게 된 건데, 그러면 학생들이 그 동아리나 뭐나 이런 어떤 활동들을 꼭 수업이나 지식의 전달에 매개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일정한 기간 뭔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좀 성과 지표에 반영이 되는 그런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성과라는 게 사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각 대학의 미션과 비전과 그 다음에 인재상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수밀간 이제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성과라도 그 학교에 지금 기본적인 인재상과 상관이 없는 성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부분에 이 비대면 시기에는 언택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인재상과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하셔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활동도 굉장히 의미 있고, 그래서 그 성과로 어떤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를 도출했다면 그것 역시 굉장히 우수 사례입니다. 오늘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게 이 상황에서 정말 의미 있는 우수 사례라고 우리가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과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이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 비전과 인재상과 결합된 어떤 그런 결과지표 중심의 어떤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김영수 교수님 말씀해 주신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까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당국에서 또 대학혁신 지원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겨진 숙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예정했던 시간을 넘기고 있는데 시간 관리를 잘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제1회 연세 대학혁신 성과 포럼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많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연세대학교의 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포럼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참여 신청하실 때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만족도 조사에 꼭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음에는 더 좋은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